네, 반갑습니다. 주털남 10번째 시간이죠. 10번째 시간. 늘 항상 그래왔지만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급한 내용인데요. 좀 귀담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제 나름대로 제목을 그냥 글로벌 경제 리스크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요 며칠이 아니죠. 거의 지난주는 그냥 완전히 다 폭락장이라고 봐야겠죠. 미국 발급 국채금리 급등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긴급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다루긴 했는데 오늘은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좀 핵심 위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미국발 국채금리 급등 때문에 이제 증시자금 유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이탈한 자금들이 그럼 분명히 어디로 또 흘러 들어갔을 텐데 제가 어디로 갔나 하고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엔화, 원래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엔화하고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래갖고 MMF 그쪽으로 다 몰렸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 당분간 이 추세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물론 이것도 악재죠. 미국발 국채 금리 급등. 그래서 증시자금 다 빠져나가고 이거 악재인데 진짜 악재는 금리 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시에 있어서 진짜 악재는요. 미국 연준이 앞으로 올해 금리를 몇 번 올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그런 악재고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증시에 있어서 진짜 무서운 악재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악재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악재, 즉 경기 침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서히 조금씩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최대 리스크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파격적인 어머나 놀랄 정도로 진짜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했죠.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법인세 과감히 내리고. 근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짧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세 정책이 임금을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일에 발표된 1월달 고용지표를 보면 임금이 전년 대비 2.9% 상승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09년 6월달 이후로 보면은 최대 상승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임금 상승은 제가 앞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 즉 비용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즉 물가 상승 배웠죠?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비용 인플레이션, 하나는 수요 인플레이션. 비용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코스트, 즉 비용이 올라감으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죠? 근데 사실은요, 원론적인 얘기 짧게 하자면 이 인플레이션은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 즉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인데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화폐 가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부작용,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그 의미는 물가 상승이 아니고 사실은 그 화폐 공급량 뭐라고 해야 되죠? 확대? 뭐 증대? 그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비용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죠, 임금 상승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은요, 또 뭘로 이어져? 다 이게요, 이 경제가 참 재밌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연쇄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연쇄의 반응.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비용 인플레이션은요, 시장금리 상승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으로서는 대출과 투자를 줄입니다. 고용도 줄이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비용 인플레이션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설상가상으로 수요 인플레이션 측면도 지금 다가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도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뭐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죠. 예. 그리고 이달 초 그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1조 달러라는 그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이 되면 당연히 경기 과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또한 앞서 그 비용 인플레이션의 연쇄 효과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시장금리 상승 가져오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 줄여. 대출 안 받아. 투자도 줄여. 또는 투자도 안 해. 고용도 안 해. 또는 고용을 줄여.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또 가져온다. 그죠? 그래서 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좀 위태한데, 만약에 앞으로요,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3%를 진짜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아마 증시에서는 약세장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그렇고, 예.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예. 그런데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아이러니하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뭐냐면, 이 정작 이 장본인인 중심에 서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원론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그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원하지를 않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이 이 원하지 않는 점 때문에 이게 부메랑이 돼갖고 뜻하지 않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감세 정책, 그죠?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 그 비용 인플레이션과 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미국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요 인플레이션, 비용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미국의 연준은요,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즉, 긴축 정책을 펼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작 도널드 트럼프 아저씨는 긴축 정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거의 100%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긴축 정책을 쓰면은요, 경기 과열이 잦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버려. 예, 그래서 원하지 않을 게 100% 틀림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뭐가? 대통령제죠. 미국도 물론. 근데 우리는 5년 단임제잖아요. 즉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2번까지 할 수 있죠. 단 4년 요렇게. 그래서 총 8년. 그래서 4년 중임제잖아요. 대통령제인 거는 똑같지만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재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두 번 대통령을 하려면 표를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표. 그걸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를. 그래서 그 표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 과열, 즉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활황 상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지지율이 어때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지금. 거의 뭐 역대 최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를 위시한 그 경제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자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금융위원회 이런데 경제팀이 그리고 한국은행 이런 거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경제팀이 아마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하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방해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봤을 때는 못하게 막을 확률이 높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냐. 그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연준 그 의장직에 지금 누가 임명이 됐습니까? 제롬 파월이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알려진 대로 매파라기보다는 좀 비둘기파에 더 가까운 분이세요. 그리고 또 좀 특징이 있는데, 앞서 연준 의장을 지냈던 과거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린스펀이나 벤 버냉키, 털보 아저씨, 그리고 최근 그만두신 자넷 옐런,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법률가 출신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경력이 좀 있고,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것들이 증명을 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중앙은행이라는 게, 뭐, 겉으로는 안 그래.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은요,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즉,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쭉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 번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정책, 적자 재정이라고도 하죠. 재정 적자, 적자 재정,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하고 재정 적자 정책이 물가를 자극해 갖고요. 비용 인플레이션, 수요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고요.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서, 즉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막어. 그래서 방해하는 바람에 경기 과열과 급격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1조 달러 비용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프라 투자하는데. 그럼 지금 환율로 원화로 환산을 하면 대략 1,000조가 좀 넘어가죠. 막대한 금액이에요. 이걸 뭘로 다 조달을 하냐? 대부분 다 국채를 찍어낼 거다. 예상하기에.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 채권이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공급이 확 늘어. 그럼 채권 가격은 더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 못하게 막는 바람에 경기가 과열이 되면서 급격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고,
그럼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그 벌어진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 이제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뭐야? 채권 금리가 또 급등을 해. 즉 폭등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폭등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은 주로 누가 발행해요? 기업이죠. 즉 자금 조달 창구의 대표적인 게 채권 발행, 즉 사채, 회사채인데 그걸 기업 입장에선 발행을 하려면 지금 채권 금리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끌어다 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되도록 안 쓰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 감소로 이어지겠죠. 고용 감소로도 이어지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이해가 가시나요? 지난주 내내 그랬죠? 각 매일경제, 한국경제 제가 방송에서도 일부 털어드린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다 기사가 난 게 뭡니까? 미국의 국제 10년물이 급등을 해가지고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다우 산업지수 폭락하고 그 영향을 받는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다 폭락을 하고 그죠? 패닉에 빠졌다, 공포에 질렸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고 그런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런지 그 이유, 시장이 왜 공포에 빠져 있는지, 왜 패닉이 왔는지 이제 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채권금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채권금리가. 그래서 보통은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헷갈리네. 예. 말씀드렸으면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냥 워낙 중요하니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기 전만 해도 시장 금리하고 증시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 희한하게 이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요. 정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시장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금리가 채권금리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저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증시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급등을 한다.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다. 즉 악재다. 그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이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이거는 아마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닐 겁니다. 예.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원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근데 오히려 이러한 점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앞서 서두에서 방송 시작할 때,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최대 리스크는 금리 상승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아저씨가 최대 리스크, 위험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물론,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나리오,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에요, 예상.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면, 그 현상이 연말까지 올해 안에 급속도로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아마 시간을 두고, 올해,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 그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뭘 계속 예의주시해야 돼요?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연준이 어떻게 서로 호흡을 맞추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 시나리오가
저는 틀리기만을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왜 틀리기만 바라냐 하면요. 예, 뭐 아시죠? 예, 경기 침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저 역시도 경기 침체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망은 그냥 틀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상황은 봐야겠죠, 앞으로.